자, 오늘 이제 11일차 파이썬 2 들어오고 3일차죠. 수업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재택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다 잘 해주셔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점 감사하다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 저번 시간까지 이제 리스트 사용하는 방식이랑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배웠었고, 문자열에 관한 거, 그리고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 이런 내용들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딕셔너리라는 거를 처음 이제 배워볼 거예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전 수업까지 했던 이 리스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딕셔너리를 배워보셔야 돼요. 얘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일단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출력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얘는 리스트 ages를 만든 거고, ages 그냥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이 리스트 그 자체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는 사실 이 ages라고 하는 변수에 이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갔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객체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오랜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현재 이 코드를 그림으로 옮긴다 했을 때는 ages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있는 거고, 얘는 객체는 이름은 없죠. 이름은 없는데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거고, 이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객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각각 고유 방번호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대로 얘는 0번 방, 1번 방, 2번 방, 그래서 여기에 10, 20, 30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객체 배울 때 우리 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객체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ages 이런 형태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는 10이 나오겠죠?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얘를 좀 복사해서 출력을 한다면 10, 20, 30이 잘 나올 건데, 자, 지금부터 이거를 가정을 좀 할게요. 얘는 철수의 나이, 얘는 영의의 나이, 얘는 영수의 나이 라고 가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지금 이 ages라고 하는 이 리스트는 이 철수, 영의, 영수 이 세 명의 나이를 담고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수의 나이를 알고 싶을 때 철수의 인덱스, 철수 나이가 들어있는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야 철수의 나이를 알 수 있고, 영의, 영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거 하나는 꺼내놓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리스트에다가 만약에 민수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리스트에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 ages에 append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얘가 그냥 지금 현재 2번 인덱스까지 존재하니까 그 다음 인덱스인 3번 인덱스에 4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민수의 나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민수의 나이를 추가했을 때 ages는 잘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민수의 나이만 콕 집어서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민수의 나이가 몇 번 인덱스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얘 지금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거예요? 40이라는 값은 3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0번, 1번, 2번, 민수는 요 뒤에 들어갔을 거니까 3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민수 나이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나이의 데이터를 지금 4명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 4명 이것만 넣고 봐도 그래요. 사실 만약에 이 밑에서 갑자기 영희의 나이를 출력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영희의 나이를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영희는 몇 번 인덱스에 있어요? 우리 영희 나이 출력하려면 여기 몇 써줘야 돼요? 올라가서 확인해야겠죠. 지금 당장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영희 1번 오케이 하고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영희의 나이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4개가 아니라 뭐 1000개, 10,000개래요 데이터가. 그러면 그 1000개, 10,000개 중에 한 중간에 한 700번대에 있는 뭐 홍길동의 나이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우리 그 홍길동의 인덱스를 어떻게 찾아요? 앞에서부터 세야 돼요 그거. 그죠? 여기서 인덱스 오브를 활용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나이라는 데이터는 값이 똑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홍길동의 나이가 35인데 중간에 민영이의 나이도 35이었어요. 근데 홍길동은 700번대고 민영이는 한 400번대 있어요. 인덱스 오브로 35 구하면 민영이의 인덱스 번호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데이터가 똑같은 게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오브를 사용해서 이제 인덱스 번호를 찾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700번대에 있는 누군가 홍길동의 이름 그 나이를 꺼내고 싶다. 그럼 앞에서부터 숫자를 세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크를 한다고 쳐도 문제인 게 뭐냐면 얘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이 하나씩 사라졌대요. 중간에. 그러니까 막 1000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는데 나이 데이터를 거기서 뭐 갑자기 한 300번대에 있는 2명 그리고 600번대에 있는 한 3명 데이터가 삭제된 거예요. 삭제를 시켰어요.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700번대에 있던 홍길동의 나이를 제대로 꺼내 오려면 그 삭제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홍길동의 앞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홍길동의 인덱스가 그만큼 땡겨줬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리스트에서 뭔가 원하는 값을 꺼내올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얘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알아서 그 순서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지금 가정을 해놓은 이 상황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나이를 꺼내오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홍길동의 나이가 가져와진다면 리스트에선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리스트는 이거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면 데이터가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요 안에 들어있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나이를 가져와 주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근데 리스트는 지금 이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예요. 대신에 이런 게 안 되는 대신에 자동적으로 순번이 부여가 되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크기 마이너스 1까지 만약에 1000개면 999번 인덱스까지 존재할 거고 이 순서 인덱스라고 하는 이 순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고 변경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선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우리 리스트 만들 때 이렇게 썼어요. 대괄호. 그쵸?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값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을 시킨 거고 얘는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AJS에 연결해 놓은 상태인 건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딕셔너리는 대괄호랑 좀 달라요. 얘는 중괄호를 씁니다. 파이썬에서 처음 나오는 중괄호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언어들은 중괄호가 많이 나오는데 파이썬은 안 나오다가 딕셔너리라는 개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중괄호죠. 얘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중괄호. 그리고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 얘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분명히 리스트랑은 지금 달라요. 얘만 봐도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0번에 10 넣을 거야, 1번에 20 넣을 거야, 2번에 30 넣을 거야, 이런 거 안 정하죠. 리스트는 그냥 10, 20, 30 차례대로 넣으면 알아서 0번, 1번, 2번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근데 얘는 딕셔너리는 우리가 넣을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이제 키고요, 얘는 밸류가 될 겁니다. 키랑 밸류. 그러니까 리스트랑 비슷한데, 다수의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얘는 그리고 순서가 없어요. 이 딕셔너리는 순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키랑 밸류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지스를 만들었을 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리스트 에이지스가 리스트였을 때 출력한 거고요. 이게 딕셔너리가 됐을 때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대괄호가 있고 얘는 중괄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의 모습이 좀 달라요. 얘는 값들이 콤마로 분리돼서 4개가 나왔는데 얘는 키, 땡땡, 값, 그리고 콤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 묶음인 거예요. 키랑 밸류가 한 세트인 거죠. 자, 여러분들 리스트 할 때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쪽에서 이너미레이트 할 때 리스트도 사실은 지금 이 리스트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했을 때 3개가 아니라 6개였죠. 인덱스까지 포함시켜서. 왜냐면 0번, 1번, 2번이라는 인덱스에 각각 10, 20, 30이 들어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 쌍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 6개다, 근본적으로는 6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애초에 인덱스가 아니라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랑 밸류, 키랑 밸류, 키랑 밸류.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가 6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 빼느냐. 하나만 빼고 싶을 때 이러면 철수의 밸류 10이 나와요. 얘 좀 밑으로 내려가서 하죠. 얘는 얘는 10 나오죠. 왜? 얘가 지금 검색하고자 했던 이 부분은요, 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에이지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철수라고 하는 키에 대한 밸류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철수의 키에는 밸류가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영이 영수 다 가져올 수 있겠죠. 10, 20, 30 이렇게 꺼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민수라고 하는 민수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어펜드 하면 됐죠. 어펜드 하고 그냥 출력하면 알아서 민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수의 자리는 이 뒤에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예상해서 검색 조회를 했을 때 민수의 나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딕셔너리는 민수의 나이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민수. 근데 그냥 하면 뭐라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딕셔너리 ages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는 민수라고 하는 키가 없어요. 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수라고 하는 키로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없는 키다 라고 키 에러가 납니다. 민수는 없는 키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수를 일단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민수를 추가할 때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민수가 추가가 돼서 나와요. 이 ages의 원본을 또 한번 까보자면 추가가 잘 됐죠, 민수.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출력할 때랑 추가할 때랑 결국 사용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데이터 꺼내와 라고 명령할 때랑 이 데이터 꺼내와 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얘한테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 데이터, 이 자리, 이 키 자리에 40을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리스트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원본 그 ages 그냥 출력했을 때 우리가 넣은 순서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철수, 영희, 영수, 그리고 민수 순서로 넣었더니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넣은 순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넣는 순서대로 무조건 그 자리가 보장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예전 버전에서는 이 순서가 진짜 출력해보면 랜덤으로 꼬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출력했을 때 철수형이 영수가 들어있으면 뭐 그냥 지멋대로 철수, 영수, 아니 철수, 민수, 영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파이썬 옛날 버전에. 근데 이제 그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순서를 좀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이게 보장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을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코드가 버전이 옛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버전의 파이썬을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우리가 나는 옛날 버전 싫어, 고 버전 쓸래 하고 혼자 고 버전으로 바꿔서 코딩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걔네들이 버전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버전업을 나 혼자만 진행을 했을 때 프로젝트 코드를 추가하면 당연히 뭔가 에러가 나겠죠. 환경이 다르니까. 버전업을 하면서 분명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냥 나는 고 버전이 좋아 하고 고 버전으로 막 코딩을 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잘 버전을 생각하면서 써줘야 되는데, 일단 얘가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 그 순서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만큼만 딱 놓고 봤을 때 리스트랑 딕셔너리의 공통점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까요?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공통점, 이렇게 하죠. 공통점, 얘는 일단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하는 거, 이거 뭐였어요? 객체였죠, 객체. 우리가 변수는 데이터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데이터 여러 개를 묶기 위해서 객체라는 거를 사용이 된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수만 가지고 할 때는 불편한 게 많으니 객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항구에 사과박스 옮기고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귤 옮기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객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객체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얘는 되게 넓은 범위고요. 이 안에는 컬렉션과 뭐 클래스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퉁쳐서 그냥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 얘네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컬렉션의 일종인데 컬렉션까지 들어가면 너무 딥한 내용이고, 그냥 얘네들은 객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현재 리스트랑 딕셔너리 둘 다 객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얘랑 얘는 엄밀히 사용법에 지금 차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어펜드로 순번 따라서 데이터가 쭉 들어가는 반면에, 이 딕셔너리는 키 값이라는 걸 활용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뚫어줘야, 이렇게 뚫어줘야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키를 활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다른데 각각 장단점이 좀 있어요. 리스트의 장점, 얘는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왜냐면 우리가 뭐 키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어펜드로 넣어주면 되니까. 뭐 우리가 여기 순서가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알아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인덱스가 부여되고 그 안에 데이터가 순번이 정해지면서 저장이 되는 건데,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넣으려고 할 때 이 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얘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알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키는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가 만약에 10,000개예요. 10,000개짜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딕셔너리라면 그 10,000개짜리 데이터에 키가 10,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의 단점,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리스트 단점, 딕셔너리 장점. 근데 딕셔너리가 이 키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딕셔너리라는 문법이 존재하는 이유,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분명하게 있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나이의 데이터의 경우에 10,000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인덱스 번호를 찾아서 밸류를 꺼내 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내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뭐 혹은 키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와 주니까 데이터를 찾을 때 훨씬 편한 거죠. 딕셔너리의 장점,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스트의 단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둘이 좀 상반되고 있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얘는 여기다가 몇 번을 넣어야 돼. 데이터 10,000개인데 대충 한 45,000 몇 번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거 어떻게 셀 거예요? 이거 애매한 거죠. 다 세보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런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리스트 배웠던 거를 잘 생각을 하고 딕셔너리라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둘이 좀 상반된 개념은 비슷하고 사용법은 다르지만 장점과 단점이 좀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다음에 딕셔너리를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딕셔너리가 좋아, 이제 앞으로는 리스트 안 쓰고 딕셔너리 쓸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고 있던 나이 데이터를 저장했고 그 나이를 꺼내오는 상황, 이럴 때는 리스트보다 딕셔너리가 편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저장한 다음에 뭐 그냥 꺼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리스트가 훨씬 편한 거고, 우리가 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누가 더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얘를 쓰든 얘를 쓰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상관이 없는 상황 같은 경우, 그때는 이제 보통 취향입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는 걸로 써주면 돼요. 사실 둘 다 복수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객체로서 가지는 특징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사용법, 문법 달라지는 거 잘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참,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서 민수 데이터 추가하고 민수 출력까지 잘 되는 거 확인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 민수의 출력값이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50 나와요. 지금 민수가 5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 키를 만들어서 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키에 키에 매칭되는 데이터를 넣을 공간을 뚫어주고 40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현재. 근데 그 밑에서 똑같은 키로 값을 바꿨죠. 다른 값을 넣었어요. 이거 그냥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이 키에 존재하는 값에 50 넣겠다. 그러니까 변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에이지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민수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공간, 걔는 그냥 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변수.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게 다를 게 없다. 값을 수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던 값을 추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값을 수정할 때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수정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죠. 반복문을 통해서 이 리스트를 순회할 수 있었잖아요. 순회해서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다 꺼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for I in ages print I 하면 ages 안에 들어있는 값들, 지금 현재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10, 20, 30, 40 나오겠죠? 40까지 데이터 추가된 상태니까 얘는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리스트는 반복문을 통해 순회해서 돌렸을 때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 얘도 한번 해보죠. for 자, 이 name은 그냥 변수였죠? 이거 I 써도 똑같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name이라고 쓴 이유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철수, 영희, 영수, 민수. 얘네들은 지금 이 age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어떤 역할이었어요? 이 위에서 키였죠, 키. 얘네들은 다 키였어요. 철수, 영희, 영수, 민수까지 이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는 키들이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딕셔너리는 반복문의 딕셔너리 자체로 돌렸을 때 얘도 이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다 라고 생각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순회했을 때 반복문 안에서 나오는 값은 딕셔너리의 키 출력, 키가 나온다. 리스트랑 벌써 또 다른 점이죠. 리스트는 그냥 밸류, 요소의 값이 나왔다면 얘는 이제 키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복문을 돌리는 모양 같은 경우는 사실 얘 변수니까 i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렇게 해도 지금 얘랑 보시면 완벽히 똑같은 반복문이잖아요. 근데 위에는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딕셔너리가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네임으로 했던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키가 나올 거고, 키는 우린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변수 이름은 최대한 상황에 맞게 지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임으로 지어줬던 건데, 자, 이런 좀 버전 관리를 나눠서 좀 해볼게요. 자, 버전 1 그냥 돌렸을 때 키 나오는 거. 자, 그럼 버전 2 얘는 뭐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키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에이지스에 있는 전체 요소를 까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딕셔너리에서 원하는 값 가져올 때 에이지스 대괄호 키 넣어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반복문을 통해서 네임에는 키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이지스에 네임 해주게 된다면 얘는 각각 요소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값 꺼내는 방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왜냐면 그냥 반복문 돌리면 그냥 반복문을 돌리면 키가 나올 거고, 그 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요소들의 값을 꺼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잘 보여주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돌리면 키랑 밸류가 세팅 매칭이 될 거니까, 첫 번째 반복문 돌 때 에이지스에 있는 철수라는 키 들어갈 거고, 철수 키 여기 들어가서 에이지는 10이 될 거고, 그럼 여긴 철수 여긴 10 각각 치환돼서 철수의 나이는 10 이라고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반복문 마찬가지로 0이 0의 나이 20 0이 20 이렇게. 지금 키를 구해와 주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키를 활용해 데이터 값을 밸류를 구해오고, 그 밸류랑 키로 출력하는 방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버전 3. 자, 이번에는 여기에 키스라고 써줄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모양만 딱 놓고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함수 실행문이죠. 함수를 실행하고 있어요. 딕셔너리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 함수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리스트에서 어펜드 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키스라고 하는 거. 결과를 보면 버전 2랑 버전 3가 완벽히 똑같죠. 얘네끼리는 지금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반복문을 돌릴 때 딕셔너리를 넣어주고, 이 뒤에 이런 함수 아무것도 안 써준, 이 그냥 딕셔너리만 써준 이 상태, 여기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다. 그럼 키스가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져와 줬던 거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돼요. 이러면 이 에이지스의 키들을 각각 하나씩 넣겠다. 반복문을 돌 때마다 같은 거예요.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런 걸 생략하는 것보다는 명시를 해주면서 쓰다가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생략을 해주는 게 우리가 헷갈리는 걸 좀 덜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없어. 그럼 이 에이지스가 딕셔너리인지 리스트인지 우리가 만약에 위에 한참 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해야 돼요. 헷갈리죠. 그럼 얘가 키스가 써있대요. 아, 그럼 얘는 딕셔너리 돌리는 반복문이구나. 나중에 코드 까봤을 때 그냥 인지할 수 있죠. 왜? 리스트에는 키스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생략하는 거 지양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생략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까볼까요?
이거 자체. 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까보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에이지스가 갖고 있던 키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죠? 키가 쭉 나열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네임에 키가 하나씩 꽂히게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밸류 가져오는 거고, 네임이랑 에이지 활용해서 철수, 나이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버전 4. 이번에는 키스가 아니라 밸류스라고 하는 걸 써볼 거예요. 밸류스. 그러면 여기가 좀 바뀌어야지. 지금 이게 불가능이죠? 이제 네임이 아니라 밸류를 진짜 가져올 거니까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겠네요. 네임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는 이름 좀 맞춰주면 에이지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값들만 나오죠. 지금 얘가 출력한 게 이거 DICT 딕셔너리 약자인데, 딕셔너리 밸류스 해서 10, 20, 30, 50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출력도 age 변수에 꽂히는 거, 이 age라는 변수에 밸류가 꽂히는 거, 첫 번째로 10, 20, 30, 50 꽂혀서 이걸로 치환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키스는 키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밸류스는 값들만 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순서에 맞게 잘 나오고 있는데, 얘가 원래 순서를 지킬 수 없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원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돼요. 순서가 무조건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전 5. 얘는 아이템스라고 하는 걸 써볼 겁니다. 아이템스는 뭐냐면, 이 에이지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키와 밸류를 세트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딕셔너리 이거 보여드렸을 때 얘네들 세트라고 그랬죠. 이 키, 이 밸류 세트로 한 덩어리라고 했었잖아요. 이 한 덩어리를 통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두 개가 반복문 돌 때마다 두 개가 들어올 거니까 변수를 두 개 적어준 거고요. 순서대로 키, 밸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까본다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딕셔너리 키랑 딕셔너리 밸류랑 딕셔너리 아이템스 이렇게 가져온 거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아이템스 쪽 보면은 얘는 이렇게 세트로 가져왔죠. 소괄호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대괄호 안에 소괄호 한 세트, 두 세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 소괄호로 묶인 이 데이터는요,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이 튜플 얘도 그냥 하나의 자료형이에요. 그 우리 리스트, 뭐 인트 이런 자료형들 있죠.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하나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인데, 이제 튜플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객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고정 데이터를 튜플로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해요. read only list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튜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컴마로 값들이 좀 이루어져 있고, 이걸 좀 간단하게만 좀 봐보자면 python tuple
이것도 좋고요. 얘도 좋아요.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튜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스트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간단한데 여기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요소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리스트는 요소값 변화 가능하고 튜플의 요소값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찾아보세요. 구글링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나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쉬운 친구니까. 이 사이트도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 페이지짜리 설명인데 구글링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소괄호로 묶여서 튜플의 자료용으로 데이터가 묶였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키스랑 밸류스랑 아이템스 셋 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괄호가 있죠. 이 대괄호 뭐였어요? 리스트죠. 이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여러 개, 복수개 들어가야 되니까. 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키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키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자동으로 리스트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 안에 한 쌍을 튜플로 묶어 놓은 거고.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또 해봐야겠죠. 잠시만요. 에이지스의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 이거 3개 까보면요. 얘네들은요. 리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타입 검색해보는 거였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많이 봤던. 얘는 그냥 딕셔너리 키고 딕셔너리 밸류스고 딕셔너리 아이템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력한 결과가 리스트처럼 나왔네? 그럼 얘 타입은 리스트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딕셔너리 키스라고. 그래서 앞에 이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화 시켜서 보여주는 건 맞는데 얘 타입이 그렇다고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 안에 튜플 들어있네? 그럼 얘 타입은 튜플이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예 타입 자체가.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해서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자, 얘를 5 다시 1로 좀 바꿔놓고 하나를 복사해서 얘를 5-2 만들고 지금 해볼 건 뭐냐면 딕셔너리에 있는 요소 삭제예요. 그거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딜리트.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딜리트. 이 안에 철수의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겠다. 이러고 나서 얘가 실행됐을 때 결과는 여기 보시면 철수의 나이가 없죠. 애초에 아이템스에도 안 담겨 있어요. 왜? 먼저 지웠으니까. 지우고 나서 얘를 출력을 했으니까 철수가 지워진 거예요. 그쵸? 데이터 지울 때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리스트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어디였지? 안전하게 제거. 여기 있다.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삭제하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왜? 여기서 이미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지우겠대요. 얘는 에러가 나겠죠. 왜? 이 키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워달라, 에이지스 안에 있는 철수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지워달라라고 했는데 얘는 잘 지웠어요. 근데 지우고 났더니 더 이상 없죠. 이런 키는 없잖아요, 지금 딕셔너리 안에. 그러니까 이 키 없어 라고 키 에러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도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지울 때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철수 in ages, 이렇게. 이러면 이 ages 안에 철수가 있냐를 검증을 먼저 하고 있으면 지우겠다잖아요. 근데 지금 돌려보면 만약에 얘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친다면, 이러면 원래 아까처럼 두 번 지우는 건데 첫 번째 지우고 두 번째 지울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실행시키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없으니까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지울 때 안전하게 지워야 되는 건 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딕셔너리도 안전하게 지워줘야 되는 이런 검증 한 번쯤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교시 때 열심히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좀 많아요. 다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다가 문제에 이제 처음 보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글링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동안 문제를 열어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분부터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부터 다시 할게요.